혈관이 잘 통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시속 600만 킬로미터로 전신을 순환하는 시간 단 1분. 그러나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은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LDL의 증가를 그대로 방치하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뇌졸중, 심장에 발생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팔다리 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면 말철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필요 이상 떠돌지 않도록 청소하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고속도로 혈관. 지금 당신의 혈관은 불통입니까? 통하고 계십니까? 1998년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는 심장혈관 시스템 내에서 신호전달 분자인 산화질소 나이트릭 아크사이드를 발견. 산화질소가 심혈관계에서 신호물질로 작용해 신체각 세포들의 기능을 촉진한다는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산화질소의 효능은 1. 인체 내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보다 1000배 이상의 효과. 2. 심장질환, 뇌졸중, 암, 당뇨와 조기 노화 현상 방지. 3. 혈압 억제, 혈전 형성 방지, 고혈압과 협심증 예방. 4. 치매, 알츠하이머 억제. 5. 성장 호르몬 생성 촉진. 6. 신경 조직과 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촉진. 7. 면역 기능 개선, 췌장의 인슐린 분비 조절 기능. 8. 암세포의 분열 및 증식 억제. 9. 콜레스테롤 조절, 남성의 성기능 향상. 10.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 감소, 천식 치료에 도움. 11. 폐 손상 회복, 상처 치유 및 회복에 도움. 12. 스트레스로 인한 궤양, 신장질환, 노화의 진행 속도 지연. 산화질소는 인체 내 혈관 내피 세포에서 생성되며 20대는 100%가 생성된다면 40대는 60%, 60대는 20%가 생성된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는 노화가 시작되고 혈액순환도 원활치 못한 이유다. 인체의 혈관 길이는 지구 2바퀴 반 정도 길이인데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기적의 분자인 산화질소를 외부에서 공급을 받아야 한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들. 지금 거의 99.9% 끊어져가지고 돌연사로 가요.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이 막히고 있다. 우리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플라크의 정체. 쉽게 떨어지게 되면은 중증의 중풍이 진짜 와서 회복 불가능한. 막힌 혈관이 보내는 치명적인 이상 신호. 우리 몸의 생명줄, 혈관. 지금 이 소중한 통로가 위험하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혈관으로 총경동맥에서 시작해서 머리와 얼굴에 혈액을 공급하는 외경동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으로 갈라진다. 경동맥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하는데, 앞쪽이 손상되면 운동신경 장애가 오고 측두엽이 손상되면 언어 장애가 온다. 그렇다면 혈전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 혈관 벽이 손상되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소판이 모여들어 응고되는데, 이 덩어리가 혈전이다. 그러나 혈관 내피의 손상이나 염증 등 우리 몸에 불균형이 생길 때 혈전이 쌓이는데, 경동맥에서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흘러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유발된다. 혈전이 생기는데 1년 걸리고 6개월 걸린 게 아니고요. 저 며칠 사이에 생긴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고, 또 드물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였죠.
혈관이 막히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심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조직이 괴사돼서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적인 뇌경색, 그리고 온몸으로 퍼지는 혈관이 막히면 그 자리에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 혈관 건강,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과 같은 말이다. 혈관에 쌓인 노폐물은 심장이나 뇌혈관계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그런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일산화질소를 모아서 약물로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강민경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노폐물이 가득 쌓인 혈관. 작은 틈으로 혈액이 흐르다 결국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동맥경화나 뇌졸중 등 심내 혈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혈관을 청소해주는 일산화질소를 자유자재로 모아 체내에 전달해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체 상태의 일산화질소를 응집시키는 이 기술의 핵심은 유기물과의 결합에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산화질소가 유기물과 결합하면 분자 구조가 안정되면서 고체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체내에서 생성되는 일산화질소는 한계가 있고 인공약물로 만드는데도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을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이 질소가스 환경에서 일산화질소와 유기물질을 반응시켜 고체 상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과는 심뇌혈관계 질환 치료의 일대 혁명으로 선진국이 독식하는 연간 5조 원 규모의 심뇌혈관계 질환 치료제 시장에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됐습니다. 산화질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는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산화질소의 발견은 신경과학, 생리학, 면역학 분야의 통합과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 및 자기 방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거의 모든 인체 대사에 작용하는 산화질소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애노력은 무엇일까요? 애노력은 산화질소를 분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20대에는 산화질소가 100% 충분히 분비되지만 40대는 절반으로 감소되며 60대 이상은 15% 이하로 크게 감소됩니다. 또한 나이와 무관하게 흡연, 음주, 식습관, 육체 피로 등의 상황에 따라 산화질소 분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를 발견한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는 한국인은 탄수화물 중심 식단으로 인해 반드시 산화질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생리학, 면역학, 신경과학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질환의 근거가 만성 산화질소 결핍에 있다고 합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 결핍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및 심장질환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이완, 혈소판 응집, 억제 및 백혈구 부착 방지 등을 통해 심혈관계를 보호합니다. 둘째, 산화질소 결핍은 간 기능장애와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간섬유화와 만성간 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산화질소의 생산 감소는 뼈의 대사에 영향을 미쳐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는 중추신경계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발성 경화증의 병인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환에 산화질소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애노력 관리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 바로 애노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산화질소를 아십니까? 산화질소란 동맥 내피 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무색의 가스이며 질소가 산화된 형태의 소 단위의 화합물이다. 즉, 질소 한 분자에 산소 한 분자가 결합된 것으로 화학식은 NO이며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자산이다. 산화질소가 신체에서 주요하게 활동하는 상황은 직접적으로는 고혈압, 심장마비,
뇌경색, 뇌출혈 등의 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염증 치료 및 항염작용, 항암작용도 하고 혈액 응고를 막아 일체의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세포 조직을 보호해주기도 한다. 간접적으로는 매우 광범위하여 인슐린 분비, 기도 확장, 혈압 조절, 조혈작용과 신경 발달 등에도 기여한다. 즉, 면역계에서는 항암 및 항미생물 작용을 나타내는 방어물질로, 신경계에서는 인체의 여러 세포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생리적, 병리적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순환기계에서는 혈관 확장 물질로 기여한다. 예로서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혈 밑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주입하는데 이것은 질소 성분으로 혈관을 이완시켜 피가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항미생물이란 백과사전에 제시된 내용으로 보면 항미생물은 선천적 면역체로서 종류는 보체, 인터페론, 디펜신이 있다고 한다. 보체는 균을 터뜨리는 작용을 하고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나오는데 주변 세포들이 바이러스에 방어하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디펜신은 대식세포에서 분비하고 세균을 죽이는 역할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산화질소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1. 혈관 이완작용에 의한 혈압 조절. 특히 산화질소는 혈관의 확장을 통한 혈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며 혈압을 낮춘다.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 수축을 억제하고 혈소판 응집과 백혈구의 혈관 부착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혈관의 항상성 유지에 기여한다. 동맥경화증,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은 산화질소 경로가 손상된 상태라고 한다. 한편 산화질소는 낮은 혈류 공급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도 한다. 2. 신경전달 물질. 산화질소는 소화기계통과 발기조직에서의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로의 기능을 한다. 3. 병원균 제거 및 염증 치료에 기여. 세포호흡 작용 시 필수 요소인 FE 함유분자를 공격하는 병원균을 제거하고 항염 작용으로 염증 치료에도 기여한다. 4. DNA 복제에 필요한 효소를 공격하며 항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암은 DNA 돌연변이로 인해 암이 발생된다고 한다. 거대 식세포, 즉 암세포를 잡아 먹는 식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 병원균을 공격하게 해주기 때문에 산화질소는 감염된 미생물뿐 아니라 암세포까지 사멸시키는 사령관이다. 이처럼 위의 역할들로 인해 산화질소가 많은 요즘 인기 있는 야생 논이를 음용했을 경우 고혈압, 암, 염증, 혈관질환 등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노벨상 받은 이것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근년에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의 원인과 관련한 통계를 보면 혈관 질환의 비중이 여전히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1위는 암, 2위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3위가 폐렴, 4위가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암을 제외하면 심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 공포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 습관, 올바른 식생활, 정서의 함량, 적당한 운동이나 약 복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러한 방법들과 함께 추가해주면 더 좋은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산화질소 들어보셨나요? 일산화라고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일산화질소는 질소와 산소가 1대1로 결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소 N과 산소 O를 합쳐서 NO라고 표시합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로 인체 밖에서는 오염물질입니다.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생성된 것으로 인체에 매우 유독한 가스성 물질이자 오존층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있죠. 그렇지만 일산화질소는 몸 안에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이 되는 신비한 기체입니다. 일산화질소를 산화질소라고도 하는데 동맥내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혈관은 체내 곳곳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수송로이죠. 동맥은 혈류가 흐르는 통로와 그 주위를 둘러싼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활근이 이완하면 혈관이 확장하고 평활근이 수축하면 혈관이 수축을 하는데 일산화질소가 평활근을 이완시킵니다. 그 결과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혈압이 조절됩니다. 만약 일산화질소의 작용이 없다면 혈압은 조절되지 않아 상승할 것이고 심장은 부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산화질소가 수송로를 원활하게 유지 및 전달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을 막아 심장마비, 뇌출혈, 뇌졸중 등 불의의 사고를 야기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산화질소가 혈액이 응고되는 걸 막아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한편 일산화질소는 신경세포에서도 생성이 되어 우리 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 몸의 전신에 퍼져 있는 신경을 통해 움직이게 되고 기억력, 뇌의 활동 등에도 관여하여 신경전달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호흡을 한다든지 근육을 움직인다든지 소화대사를 한다든지 인체의 생명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역할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만능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화질소는 염증이 있는 부위에서도 생성이 되어 체내 세균 정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하여 감염을 억제하고 혈관이 침착되는 것을 저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전신에서 때 맞추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과학자가 각기 이것을 발견하여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단일 주제에 관한 연구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약 17만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미국 국립전자도서관에는
15만 평가량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유명한 약이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노벨이 발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당시 노벨의 공장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였는데요. 노벨 직원들 중에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집에 가면 흉통이 심한데 공장에만 오면 흉통이 사라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먼 훗날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에 의해 그 원인이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하는 원료가 되는 니트로글리세린 때문이었고,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일산화질소를 생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아쉽게도 정작 노벨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협심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볼까요? 이 세 분은 모두 미국의 과학자들인데요. 첫째로 로버트 퍼치코트는 유대계 미국 생화학자로 순환기계의 정보 전달 분자로서의 일산화질소가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며, 혈관 내피세포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존재함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루이스 이그나로는 미국 양리학자인데요. 일산화질소가 유기체 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기체이고, 이 기체는 한 세포에 의해 생산된 후 막을 통과해서 다른 세포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페리드 무라드는 역시 미국 양리학자로 포유류계에서 일시적인 세포 신호로서의 일산화질소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산화질소를 유지할 수 있나요? 일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데 20대에는 100%, 40대에는 50%, 70대에는 10%밖에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당뇨병에서부터 고혈압, 암, 뇌졸중, 별증으로 인한 기억장애, 식욕부진, 결핵에 걸린 남성 발기부전증에 이르기까지 산화질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포유 동물에서 효소 합성의 산물로 발견된 나이트릭 옥사이드 이 놀라운 분자를 다루는 11만 4천 개 이상의 과학 논문이 있으며 지난 8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3명의 미국 양리학자들이 산화질소가 다양한 신체 활동을 매개할 수 있다는 놀랄만한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조절하고 발기를 시작하고 감염과 싸우고 혈전 형성을 예방하고 신경계의 신호 분자 역할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산화질소 발견은 혈관계의 신호 분자, 특히 혈압을 제어하는 신호 분자로서 산화질소 NO의 발견은 매우 획기적이었습니다. 이 역할 외에도 산화질소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 분자 중 하나이며 놀라운 효과를 조절하는 것에 모든 기관 시스템에 관여합니다. 산화질소 NO는 신경 전달 기억, 뇌졸중, 녹내장 및 신경퇴행, 폐고혈압, 음경발기, 혈관 신생, 상처 치유, 죽중 형성, 관절염과 같은 염증, 신염, 신경병성 통증 및 심혈관계 질환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염, 자가 면역 질환, 당뇨병, 염증성 장질환, 침입병 원체, 췌장 세포 질환, 위장 운동, 호르몬 분비, 유전자 조절, 산소의 헤모글로빈 전달, 인슐린 신호 전달 및 당뇨병, 줄기세포 증식 및 분화, 기관지 확장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유용합니다. 산화질소는 체내에서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 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면 뇌혈관이 확장되고 혈류 속도가 떨어진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혈압도 낮아진다. 호흡과 맥박수도 감소하면서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산화질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액 순환도 잘 되고 내피세포가 건강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혈관 안에 여러 가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침착이 되거나 그런 세포가 손상이 돼서 거기에 손상이 됐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뭉치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산화질소입니다. 오늘은 이 산화질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소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산화질소는 우리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주고 또 고혈압이나 혈관병, 심장병을 예방하고 우리 체온을 상승시켜줌으로써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일을 하는 정말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산화질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노벨상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산화질소와 관련이 있거든요. 노벨상은 스웨덴의 과학자 노벨이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매년 상을 수여하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시작된 상인데요. 노벨상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벨상을 남긴 노벨이 발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로 엄청난 돈을 번 노벨이 남긴 상이 바로 이 노벨상인데 이 다이너마이트의 주 원료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중에 이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머리가 아프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다가도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말에 일을 쉬고 집에 있을 때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이 통증이 있던 사람들이 공장에만 오면 그 증상이 사라진 거죠. 그 당시에 병원에서도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가슴 통증 치료제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가슴 통증에 효과가 있는지 그 원인은 모르고 그냥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다가 100년쯤 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죠. 미국의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가 혈관을 연구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혈관은 내벽, 중벽,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와서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속에 있는 영양분과 산소를 모세혈관을 따라 우리 몸 전체의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후 1992년에 사이언스지, 세계 최고의 이 과학 저널이죠. 이 사이언스지가 산화질소를 올해의 분자로 선정을 했고 미국 심장협회는 이 산화질소를 심혈관계 질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했어요. 또한 이 연구로 이그나로 박사는 함께 연구에 참여했던 퍼치고트, 뮤라드 박사와 함께 공동으로 199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그 후로 이제 이 산화질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단일 물질 중에서는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것이 바로 이 산화질소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산화질소에 대한 이 논문이 무려 17만 편 정도가 나와 있다고 해요. 엄청난 연구죠. 실제로 지금도 협심증 환자들이 이 혀 밑에 녹여서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이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을 막 움켜쥐면서 서랍에서 약을 막 찾아 먹고 바로 괜찮아지잖아요. 그 약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다이너마이트에 사용되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응급약으로 쓰인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분해됐을 때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하며 심장 발작의 원인이 되는 혈소판의 응집, 그러니까 혈소판이 뭉치는 것이죠. 그래서 혈전이 생기잖아요. 이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고 이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혈관이 막혀서 각종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이그나로 박사팀이 밝혀낸 것이죠. 우리 혈관은 내피, 중피, 외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화질소는 주로 동맥의 내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가장 안쪽에서. 그런데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산화질소가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혈전이 생기고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혈관 내에 산화질소 생성이 부족하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등에 걸리기가 쉽고 뇌의 특정 부위에 이 산화질소가 결핍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 혈관은 가는 관이잖아요. 직경이 조금만 넓어져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이 뭉쳐서 혈전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물질인데 이 산화질소가 우리 인체 내에서 10초에서 15초 동안만 없어도 우리의 모든 세포는 괴사한다고 할 정도로 우리 혈관의 중요한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예요. 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여러분들은 몸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째도 혈관, 둘째도 혈관, 셋째도 혈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으며 생명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땅도 길이 없으면 맹지가 되듯이 세포도 혈관이 막히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120세 장수시대 건강수명의 핵심인 혈관 건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그러나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세요. 지금 당신의 뇌 속에 있는 혈관을 움직여 보세요. 움직일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다면 당신은 초능력자. 혈관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혈관은 끊임없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실어나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혈관은 어떻게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손끝 발끝까지 실어나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자율신경 덕분입니다. 자율신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해서 자율신경인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젠 다 아시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심장이나 폐기관지, 근육으로는 혈액량이 많아지고 피부나 위장, 방광 쪽 혈관은 수축이 되어서 혈액이 줄어듭니다. 당연하겠죠. 스트레스 자체가 세포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호르몬들이 교감신경의 신호를 받고 혈액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가하게 밥 먹고 오줌 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단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어떤 스트레스든지 간에 혈압은 오르고 호흡은 가빠지고 피부는 늙고 소화가 안 되고 변비나 설사로 시달리게 되어 있는 거죠. 몸으로서는 스트레스 신호를 받으면 숨거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수축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고무줄로 상상해 보세요. 계속 잡아당기면 끊어져 버리겠죠?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죠.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건강한 사람은 지나친 교감신경의 흥분을 부교감신경이 막아줍니다. 부교감신경의 신호를 받고 혈관이 이완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이나 명상, 휴식을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1980년대에 와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 건강과학센터의 로버트 퍼치코트 박사가 아무리 부교감신경이 혈관에 신호를 주어도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혈관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이분은 1998년 이것을 공로로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혈관 내피세포 뭔지 궁금하시죠?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 가장 안쪽에 혈액이 흐르면서 닿는 상피 조직을 말합니다. 즉, 부교감신경이나 운동신경 말단에서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혈관에 투여할 때 혈관에 내피세포가 있으면 확장이 일어나고 내피세포를 벗겨내면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혈관 확장인자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그 혈관 확장인자가 NO, 즉 산화질소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혈관 내피세포 건강 상태에 따라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혈관 영양제는 모두 다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이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그건 심장이 보내는 죽음의 신호나 다름없다. 암, 뇌혈관 질환과 함께 한국인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 최근 들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10년 만에 47%나 증가했다. 심장이 멈추는 병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등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심부전을 일으킨다. 숨차고 헐떡헐떡대고 폐에 물이 차고 거기서 또 감기를 알아가지고 한 2달 동안 응급실에 있었어요. 걸어가다 보면은 얹힌 거 체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맨날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내나 마찬가지고 걸어가면은 숨이 차도 못 걸어가고 가슴이 답답해서요. 가슴이 평상시에는 건강을 그렇게 못 다시 했는데 갑자기 당하니까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흡연과 과도한 음주, 비만,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이상 등 현대인의 질병이 심혈관 질환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 심혈관 질환, 지금 당신의 심장이 위험하다.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경우 또 숨이 멎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한 통증이 느껴질 때는 우리 심장이 보내는 SOS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돌연사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심장마비. 이 심장마비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하면 소생할 확률이 4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들고 주변에 도와주실 만한 분들도 많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 3가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렇게 해서 늘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떨까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평소에는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돌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 BHS 한서병원 심장수술센터장 허지학 흉부외과 의학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심혈관 질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유명인들 분 중에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건희 회장님, 그죠? 네. 배우 임현식 씨, 배우 삼희자 씨, 그리고 그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 그분도 계시네요. 그 댄스 그룹 거북이의 터틀맨. 그죠? 네. 개그맨 김현고 씨, 이런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으로 고생을 하셨거나 돌아가시거나 하셨죠. 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게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인 것 같은데 더욱더 무서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망 원인으로는 2위 내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당하게 되는 그 돌연사의 원인으로는 가장 흔한 게 심장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암인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질환이 점점 악화되고 진행돼서 돌아가시게 되지만 심장 질환인 경우에는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진행되기 때문에 암보다 더욱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환으로는 심장 속에 있는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판막 질환, 또 심장은 많은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 질환, 또 혈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나 고혈압 이런 질환도 있을 수 있지만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혈관,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 이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은 관상동맥이 조금씩 좁아져서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시작할 때 가슴이 쪼여들거나 답답해지는 협심증을 주로 들 수가 있고요. 더 좁아져서 완전히 막히게 된다든지 또는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장 질환이 더 진행되게 되면 심장 기능이 더욱 나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심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심부전 환자도 점점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분들이야 술, 담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 건강에 어떤 무리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은 항상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말 바르게 사신 분들은 어떨지 궁금해요. 평소에 운동도 굉장히 잘하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또 술도 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제 환자 중에서 예. 운동을 아주 좋아하시고 네. 또 예. 남들보다 활동이 더 왕성해서 히말라야까지 예.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나이도 50대 예. 또는 6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질환이 없을 것 같은데도 예. 질환이 심해져서 수술까지 받으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은 자세히 이력을 찾아보니까 네. 육식을 많이 좋아하세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고 예. 그래서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예. 네. 심혈관 질환에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술 받고 나서는 이분은 이제 식사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던 거를 야채나 생선 위주로 바꾸었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술, 담배도 안 하고 고기도 먹지 않는데 질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마 가족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죠. 집안 네. 내력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전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위험 인자가 없는데 예. 질환이 생긴 경우. 아. 환자들은 많이 억울해하죠. 답답하겠네요. 네, 많이 그렇군요. 억울해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히말라야 다녀오셔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뭐 금정산이나 장산 정도 다니시는 분들을 안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평소에 건강은 조금 자신을 하시는데 네.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다 이러신 분들은 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성 약사입니다. 네, 오늘은 혈관 확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 이 말은 노화로 진행이 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혈관의 노화가 진행이 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2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약. 그 말은 어마어마하게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합한 길이가 그 정도라는 건데 무려 지구를 2바퀴 이상을 돌 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우리 사람 몸을 비교했을 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이 지구라는 게. 근데 이 작고 작은 몸에서 그 정도의 혈관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신기해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커다란 혈관 덩어리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체 그 장기로 치자면 가장 큰 장기가 바로 혈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또는 오래 살기 위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바로 이 혈액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에 좋은 의약품, 혈액순환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열심히 드시고 있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관의 탄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탄력이 좋아야 적절하게 확장이 되고 적절하게 확장이 된 후에는 다시 수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장과 이완이 반복이 되면서 혈행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혈관이 확장해야 될 때 우리 몸에서는요, 그러니까 혈관이 파이프라면 이 파이프라인 내에서 이 혈관 내벽에서요, 이 산화질소라는 이 기체가 몇 초 동안 분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의 신호가 있어야 혈관이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팔을 많이 쓴다. 그러면 이 팔로 가는 에너지가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혈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 팔로 가는 혈관 내벽에서 이 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 순간에 또는 우리가 이제 머리를 많이 쓴다. 뭐 공부를 한다든지 생각을 깊게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뇌혈관 안에 흐르는 그 혈관 내벽에서 그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어때요?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뇌혈관이 확장이 돼 있다든가 팔로 가는 혈관이 확장이 된다면 그 혈관이 확장이 돼서 수축이 안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게 전신에서 일어난다면 심각한 저혈압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혈관이 그렇게 산화질소가 만들어진 후에는 반드시 사라져줘서 다시 혈관이 수축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혈관의 탄력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 산화질소가 발생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반대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혈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축이 되고 또는 필요 이상으로 혈관이 딱딱해지고 해서 만성적인 고혈압이라든가 만성적인 동맥경화 또는 만성적인 협심증 이러한 만성 질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요, 이 산화질소라는 게 누구에게나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충분히 발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질소의 발생량이 점차로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로할수록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될수록 또 그리고 이제 잠을 많이 못 잘수록 이게 현저하게 이 산화질소의 발생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혈관이 수축되는 게 펴지지가 않고 또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혈관이 딱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나이가 어느 정도의 고령인분이 며칠간 심각하게 과로를 했고 또 그 와중에 잠도 못 잤고 또 예를 들면 한 2, 3일간 술을 드셨다 할지 또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다 맞닥뜨려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산화질소가 거의 발생이 안 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운전 중에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이렇게 쓰러진다 할지 뭐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난다 할지 뭐 이러한 과로사나 뭐 돌연사의 원인도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산화질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코가 큰 사람이 정력이 좋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분들은 맞다, 어떤 분들은 뭐 아니다 하실 건데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 산화질소가 혈관 내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혈관 내벽뿐만 아니라 또 만들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확장을 해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예, 바로 이 코 속, 코 비강하고요, 예, 기관지 점막에서 만들어져요. 그 말은, 코 속 비강이 크고, 기관지 내강이 커야 이게 충분히 더 많은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화질소가 발생이 돼서 이 혈액 내로 산화질소의 이동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훨씬 더 잘 확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도 충분히 더 길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겠죠. 건강하게.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이 스태미너가 좋기 위해서는 이 음경해면체로 가는 이 동맥에 그 혈관이 오랫동안 혈관이 확장이 돼서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전제 조건이 이 산화질소가 발생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원리가 바로 이제 비아그라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아그라를 먹게 되면 그 음경해면체의 동맥에 그 혈관이 확장이 된 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이 코가 큰 사람들은 이 산화질소의 발생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혈관 확장이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스태미너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가 충분히 생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 인체의 모든 기관이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산화질소에 대한 관련 논문만 해도요, 이게 무려 수만 건에 이르러요. 그동안 나온 논문만 해도. 그래서 이걸 보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이 산화질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요, 이게 꿈의 물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물질들은 뭐냐면요.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이 아미노산이에요. 제가 예전에 탈모에 관련해서도 이 아르기닌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 이게 남성분들한테 진짜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화질소를 발생을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중요한 간장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기닌이 들어있는 그런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의약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꼭 거기 첫 번째 줄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간장약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 말은 이게 간에서 이 해독 대사하는 데 있어서 이 아르기닌이 없으면 간에서 해독 기능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간 기능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또 아르기닌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르기닌은 이게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분들이나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요. 이게 성장 호르몬 또는 뭐 이게 노화 방지 호르몬 이렇게 부르는 이 휴먼 그로스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아르기닌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돼요. 그래서 휴먼 그로스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장을 시키는 호르몬이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성인들에게는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아르기닌을 섭취를 했을 때 이 휴먼 그로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기닌은 정말 나이가 들수록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성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1998년 노벨의학상을 받게 한 물질로 유명한 산화질소. 산화질소는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 확장, 고혈압,
협심증, 동맥경화, 손발저림, 피가 잘 통하니까 이런 증상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혈액 정화, 당뇨, 피로, 비만, 고지혈증, 혈관이 깨끗해지면 역시나 이런 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 혈관 생성, 치매, 상처, 면역, 노화. 앞에 말한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는 왜 모자라게 되고 줄어들게 될까요? 가장 큰 것은 나이, 노화이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산화질소의 생성이 줄어들고 대사증후군의 쉽게 노출됩니다. 이러한 산화질소 임상적 효과는 원광대, 부산대, 양산대학병원, 건국대병원 등 대학병원에서도 많이 연구 중입니다. 첫 번째, 뇌혈류 변화, 경도 인지장애 치료와 치매 예방, 혈압 변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열 변화, 순환이 되지 않아서 체열이 한 군데 집중적으로 높다거나 낮은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목, 동맥, 혈류 감소, 목, 동맥의 혈류가 빨라지면 혈관 내에 있는 찌꺼기, 플라그가 떨어져 나가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도 증가합니다. 류마티스 치료에 효과적이고 내식세포, 암과 관련해서 면역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 뇌혈관 청소 물질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이런 청소가 잘 되지 않아서 치매 확률이 높아집니다. 산화질소가 이런 청소와 함께 숙면도 도와줍니다. 건, 힘줄 재생. 힘줄에는 원래 혈관이 거의 없는데 손상되고 노화된 힘줄을 보면 혈관이 생겨 있습니다. 이걸 병리적인 소견으로 본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젊고 건강한 힘줄에는 혈관이 없는 게 좋지만 노화되고 손상된 힘줄에는 미세혈관이 생기면서 조직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혈관은 산화질소를 필요로 합니다. 피부 개선, 비뇨기기 개선. 산화질소를 복용하면 이러한 효과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복용을 하는 경우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이 없는 경우는 대상자의 산화질소가 인체 내부에 역치 이상으로 채워지는 동안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는 실제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인은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용, 내복하거나 바르는 외용의 경우에는 손상된 조직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팔꿈치 엘보 치료에도 산화질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해지려면 피가 맑아야 돼,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우리는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마시고 먹은 음식과 산소가 세포까지 잘 전달이 되면 그게 건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먹고 마신 산소와 영양이 세포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과 경로를 거쳐야 되고 그 사이에는 엄청난 방해 요인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혈관벽에 기름때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혈관벽에 염증도 많습니다. 또 나이가 들므로 해서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모세혈관은 점점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모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근데 산화질소는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핵심 기적의 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 건강, 혈관 건강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딱딱하게 굳어진 혈관을 어떻게 부드럽게 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찌그러진 모세혈관을 어떻게 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혈관이 터널처럼 찌그러지지 않고 동그랗게 제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변 조직의 압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혈관은 둥근 형태를 지니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관이 찌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혈관 내피 속에서 발생되는 산화질소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너무나 줄어들기 때문에 자꾸 동맥은 굳어지고 모세혈관은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질소를 보충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무호스를 손끝을 눌리면 물의 압력이 세지면서 물이 엄청나게 멀리 쏘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처럼 우리 혈관이 좁아지면 상당히
피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오는 겁니다. 자, 산화질소를 충분히 보충을 하게 되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산화질소가 그런 좁아지고 찌그러지고 딱딱한 혈관을 넓혀주기 때문에 고무수에 손을 놓으면 고무수의 그 압력, 물의 압력이 낮아지듯이 우리 혈관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혈압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한다니까 풍선 부푸듯이 부풀어서 혈관이 터지지 않느냐,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찌그러진 것을 확장하는 거지 혈관을 너무 부풀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비정상적으로 굳어 있고 찌그러져 있는 부분이 이제 정상으로 된다는 거지 확장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계속해서 만성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전통의학에 기반한 한의사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한의사로서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는 한의사로서 혈관 건강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혈관 건강과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시겠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산화질소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 산화질소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산화질소를 증질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타민C 하면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보통 비타민C를 보충제로서도 많이 드시는데요. 비타민C는 괴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괴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도움이 많이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말이죠.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릴 수 있다. 밤에 잘 못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각기병이 걸릴 수 있다. 우리가 많이 공부해왔던 그런 말들인데요. 요즘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으로서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칼슘, 아니면 마그네슘, 아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흔히 알고 계신데 그런데 산화질소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산화질소라는 말 자체가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 자체가 남짓 20년 내지는 3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는 의학을 같이 공부한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 산화질소가 다소 낯설게 다가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노벨이 발명한 게 무엇이죠? 노벨이 여러 가지를 발견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함으로써 어떤 건설이라든지 어떤 군사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 폭약의 원리가 되는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원료로 해서 폭약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폭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니트로글리세린 증기를 쐬는 이런 분들에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평소에는, 그러니까 주말에 집에 갔을 때에는 흉통으로 굉장히 크게 고통스러워 하던 분이 오히려 이 니트로글리세린 증기를 쐬면서 일을 할 때에는 흉통이 사라진다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폭약을 제조하는 이 공장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증기를 쏘이다 보면 가슴 답답한 것이 없어지면서 가슴이 시원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때 19세기 1890년 이 무렵에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병원에서 흉통을 제어하는데 치료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증상을 완화하니까 지금 당장 가슴이 쪼이는 듯하고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는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하고 있었는데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한 폭약을 발견했던 노벨조차도 사실은 협심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을 했을 때 오히려 식자우환이라고 하죠. 이 폭약의 원료가 되는 것을 나보고 먹으라고? 난 그럴 수 없어. 겁이 나서 노벨은 이 니트로글리세린 처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쉽게도 노벨은 이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조금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트로글리세린과 흉통의 완화,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한 어린 소년이 이제 100년 후에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그 노벨의 어떤 위인전을 읽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니트로글리세린이 어떻게 흉통을 해소하는지 이것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산화질소더라. 니트로글리세린이 우리 몸의 혈관에 들어가서 이 니트로, 이 부분이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밝혀낸 분이 계셨으니, 이분이 바로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이그나로 박사님은 다른 두 분의 박사님들과 함께 1988년도에 그 생체 내에 산화질소가 존재하고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해주며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한다는 사실 자체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 연구가 이제 인정을 받게 되어서 1998년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계에 있어서 산화질소가 어떤 신호전달 역할을 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규명함으로써 노벨의학상을 받게 되었고, 이 노벨의학상을 받은 이 기회를 타서 그 이후에는 산화질소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단일 물질, 산화질소라는 이 단일 물질을 가지고 수십만 편의 연구 논문이 나오게 되었고, 최근에도 1년에 1만 건 이상의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산화질소라는 단일 물질 연구로서는 모든 세상의 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화질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산화질소는 어디에서 생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혈관 내피세포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면 이 산화질소는 즉각적으로 혈관을 넓혀주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게 되는데요.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 또는 진행을 억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혈소판의 응집 또는 응고를 저해함으로써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또는 늦출 수 있고, 그러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기전 때문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을 감소시키고, 또한 증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또한 당뇨에서도 당뇨가 10년, 20년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그 혈류장애가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으면서 이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혈류장애를 통해서 혈류장애와 관련된 그런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산화질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의 문을 열어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한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주고, 그 세포는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혀주면서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질소라는 것은 혈관을 넓혀주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육에 있는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주는 역할, 이러기 때문에 체온을 상승해 줄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1초에도 세포를 10만 번씩 때려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노화를 촉진하고 그래서 주름이 생기게 하고 암이라든지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를 그 불활성화,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산화질소입니다. 또한 산화질소를 그러면 복용하면 산화질소가 이렇게 혈관도 넓혀주고 혈전도 없어지게 하고 하니까 그럼 다른 약물과 같이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스타틴계의 약물, 즉 우리 몸에서 이상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물과도 서로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 효과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산화질소는 어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또는 한약과 함께 이용을 했을 때도 그 약의 작용을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약 작용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혈관 내피에서 생성되었을 때는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혈관 내피에서만 작용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화질소는 신경세포에서도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뇌에서 기억과 학습을 개선하며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변경시키는 그런 기능과 관련된 그런 부위에서 이 산화질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변경시키는 기능과 관련된 부위에서 생성이 된다? 이 부위에서 산화질소가 생성이 원활하게 되면 치매나 파킨슨을 예방 또는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의 신경세포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폐의 신경세포가 원활하게 작용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숨을 깊이 내쉬어야 되겠는데도 아니면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것을 내보내야 되는데도 그걸 작용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럴 때에 이 폐 기관지를 넓혀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또는 천식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입으로 흡입하는 그런 가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스가 바로 이 산화질소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화질소는 폐에서 그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기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생식기의 신경세포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식기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발계 조직에 있는 그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이때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서 조직을 이완시키고 이 이완된 틈을 타서 혈류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기능에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를 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비아그라입니다. 이렇게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 그리고 신경세포에서 생성이 되어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백혈구에서 또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기생충 등을 사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세포, 백혈구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나와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호흡을 편하게 하고 성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백혈구에서 이제 분비가 되면서 면역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이 산화질소가 평생 원활하게 생성이 된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평생토록 그렇게 원활하게 생성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 인간은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면서 여러 질병들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병들을 걸리게 하는 이 산화질소 생성의 저하 요인, 그러니까 산화질소가 왜 우리 몸에서 갑자기 줄어드는지 그 저하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질소가 줄어드는 데는 건강에 해로운 어떤 생활 습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독성 환경, 유전적 성향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도 산화질소의 생성을 방해하는 특정 질환으로서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 고혈압을 받다 보면 고혈압에 발생하면 혈관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심장이나 뇌와 같은 중요한 부위에 있는 그 혈관 내피세포에 그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가 돼서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면 혈관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니까 그 내피세포에서 더 이상 산화질소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의 부족이 고혈압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리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지속되다 보면 또는 고혈당이 지속되고 흡연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켜서 이것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거 외에도 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 자체도 억울한데 나이가 들다 보면 이 혈관 나이가 제가 40대가 되면 벌써 20대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몇 차례 드렸을 텐데요. 그 혈관 나이가 40% 이상 줄어든다는 것은 다름 아닌 NO 생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 신경세포에서 그리고 또 그 백혈구에서 NO, 산화질소를 생성을 하려면 그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 그런 효소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 산화질소의 생성을 돕는 효소 자체가 40대가 되면 벌써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30% 이하로 줄어들고 그리고 70대가 되면 10% 이하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준 효소의 양 자체가 줄어드니까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 생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드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주거나 순환을 촉진시키거나 이런 기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백혈구에서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경세포에서의 어떤 전달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치매라든지 파킨슨 이런 여러 질환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생성의 저하 요인은 그런 생활습관, 질병, 유전적인 영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주된 원인은 그냥 나이다. 그러면 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다 같이 생각해 봄직한 일인데요. 체내 산화질소 양을 늘리거나 또는 보충할 수만 있다면 혈관 나이를 역전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었고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은 아니고 벌써 이제 1년이 넘었네요. 작년에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심장 수술을 2번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맥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몸이 나빠지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아침에는 가볍게 이렇게 낮은 산을 올라가시고 저녁 때는 이제 헬스 운동을 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아침에 그 낮은 산을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가슴이 아프고 이제 흉통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혈압도 조절이 안 되고 혈압은 뭐 위의 혈압이 150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지고 아래 혈압도 100 밑으로 잘 안 떨어지고 이런 분이셨고요. 부정맥이 심해서 거의 정상맥이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에다가 전신의 어떤 통풍이 한 30년 되셨고 무릎 관절 수술하셨고 허리 수술하셨고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에게도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한약만 가지고는 치료가 잘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약과 이 산화질소 제품을 같이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장님 왜 가슴 답답한 증상이 없어지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치료됐다 이것은 아니지만 한 2, 3일이 지나니까 벌써 가슴 답답한 것은 완전히 소실이 되었고요. 그리고서 6개월, 7개월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부정맥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정맥이라는 것은 사실상 심장이
이제 너무 지쳐서 나 더 이상은 정말 못 뛰겠어.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얘가 규칙적으로 뛰질 못하고 가다 쉬고 이런 것이 부정맥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맥마저도 50% 이상 제가 좋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